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저의 지난 영상들 속에서 토지와 관계된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토지는 도로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누누이 강조해서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땅을 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도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냐면 저희처럼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들조차도 이 도로 부분이 헷갈립니다. 또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중개 사고가 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도로이고요.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은 당연히 모르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 도로를 따질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성문국가, 성문법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 근거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은 최소한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법률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서 좀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최소한 한두 가지 정도는 얻어가실 것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물론 농사를 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농사 목적에 맞게 쓰시면 되겠지만 보통 토지의 가치는 그 땅에 건축이 가능한가 아닌가가 같은 지역에서라도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토지 가격입니다. 그만큼 이 땅의 용도는 그 토지 위에 내가 어떠한 목적의 건축이 가능한지를 판단해 보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수적인 요소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도로, 물, 그리고 하수도입니다. 당연히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건축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내 토지 위에 관정을 뚫어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허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나갈 곳이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골 땅 같은 경우는 국어를 접하거나 하천을 접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상하수도 강이 다 매설되어 있다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겠지만, 보통 시골 땅 같은 경우는 상수와 하수 부분들이 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관정을 뚫었을 때 물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마을의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 물이 나갈 수 있는 하수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이 꼭 있어야지만 기본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도로입니다. 나머지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서 그렇지 도로만 해결이 된다면 상하수도는 도로 밑으로 끌고 들어오면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 도로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 문제가 어찌 보면 그 건축의 가장 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도로가 존재하거든요. 지금 이 도로 옆에 붙어있는 내 땅에 내 마음대로 방해를 받지 않고 건축을 할 수 있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아마 판단이 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도로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에는 상당히 다양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면 도로지 건축 가능한 도로가 따로 있겠는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도로에는 그 건축법상 도로나 국계법상의 어떤 도로의 정의, 그 다음에 도로법상 도로, 사도법상 사도,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법 등에서 다양하게 법률로서 규정해 놓은 법정 도로가 있는 반면에 비법정 도로, 보통 사도나 또는 현황 도로 같은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어떤 종류의 도로들이 다 우리가 건축할 때 건축허가 나는 것이냐, 건축에 필요한 도로는 어떤 도로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건축에 필요한 도로는 어떤 도로일까요? 네, 당연히 건축에 필요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이겠죠. 그러면 건축법의 조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을 읽어보시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법률 용어도 좀 어려울 뿐더러 법률 자체를 읽어봐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법률이 있고 항상 법률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요. 보통은 이제 시행규칙은 부령이라고 하는데요. 즉 하위법들이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법률로 정해놓으면 그 하위법인
그 시행령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부령에서 시행규칙에서 좀 더 구체화시키는 법으로 가져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은 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법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그 조항들에는 지금 조항들에는 이와 같이 다른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법들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사실은 조문을 읽어봐도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을 읽어봐도 모른다는 얘기가 그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자주 보다 보면 법률을 보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대로 찾아가다 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의 이 도로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를 읽어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도로의 폭에 대한 정의인데요. 즉,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도로폭은 3m는 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특수한 사항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인 건축법 시행령에 자세히 적어놨다라는 것이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도로폭을 정해놨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도로폭을 가지는 어떤 도로냐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강목에다가 지정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강목을 다시 읽어보면 강목에는 가목과 나목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가목을 읽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얘기하는데 바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정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누가 딱 육안으로 봐도 도로처럼 보입니다. 그런 도로를 우리는 보통 가목의 도로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나목에 해당되는 도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하 쭉 써있는 분들은 바로 허가권자들이고요. 이 허가권자들이 위치를 지정하여서 공고한 도로, 보통 지정도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도로를 보통 우리가 나목도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목과 나목도로에 맞는 도로가 바로 건축법상 도로인데요. 보통 가목 같은 경우는 헷갈릴 일이 없는데 보통 이제 나목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 나목의 도로는 지정 공고된 도로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하면서 새로 생긴 도로거나 또는 현황 도로로 사용이 20년 이상 되었을 때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정을 해서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를 하여서 관리를 하는 도로인데요. 따라서 그 명실상부한 공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치 않은 도로가 바로 이 나목도로인데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보통 이제 시나 읍지역 같은 경우는 이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를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도로관리대장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라고 하였는데 예외가 되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제 나머지 면지역이 되겠죠. 이런 곳에서는 이 도로관리대장을 꼭 관리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도로관리대장이 없다 보니까 건축법상으로 분명히 이 부분은 다른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생긴 도로가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나목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건축을 할 때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한 거냐 없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담당자들과 실갱이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의 권한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해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민원상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이 맞다는 것을 내가 확인한다면 계속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부분을 설득해서 내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도로, 바로 이 나목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히 건축법상 나목도로에 해당될 것 같은데 그대로 현황도로로 남아있는 도로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면지역에서는 공도는 분명히 아니지만 무조건 사도라고 판단하기도 애매한 도로, 즉 도로로 지정되지도 않고 도로관리대장에도 없는 도로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아무리 봐도 과거에 분명히 건축 허가가 가능해서 건축이 났었는데, 그리고 그 현황도를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건축물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현황도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도로관리대장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도로 건축을 하기 위한 도로로서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실행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발품을 팔아서 타당한 이유를 찾아서 허가권자에게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나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다면 일반인들 입장에서 내가 마음에 딱 드는 토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토지를 내가 매입하려고 하기 전에 무조건 매입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로와의 관계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 사항들까지는 아마 일반인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프로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디스코앱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위성사진 정도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로드뷰로 이렇게 주변을 좀 봅니다. 그리고 지목 같은 경우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적도상의 지목을 확인해 봐서 이게 도자다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이상은 아마 확인이 힘드실 건데, 보통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당연히 중개사를 낄 테니까, 중개사분들은 토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전문가이실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현황도로라면 이 현황도로가 지정된 도로인지, 즉 남목도로인지 아니면 진짜 사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인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비지정된 도로라면 포장은 누가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포장은 그 면에서 해준 건지 아니면 진짜 개인이 한 건지, 그 다음에 공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과거의 토지주하고 관련 여부들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데 공고고시도 되지 않고 비지정된 도로인데 포장도 안 돼서 그러면 이건 무조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포기하시고요. 최소한 포장은 돼 있어야 됩니다. 포장이 돼 있는데 이 포장된 것들의 주체가 누구고, 그리고 토지주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잘 확인하셔가지고서 매입을 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낭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실력 있는 그 중개사들을 끼고서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사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거 사도야 하는데, 이 사도라는 것들이 의미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되는 용어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사도는 대략적으로 보면 한 4가지 종류의 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사도법상 사도, 즉 사도법으로 관리되는 사도가 있습니다. 즉 건축법 도로이고 이건 공도입니다. 그리고 지정도로의 사도가 있죠. 현황도로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가권자가 지정해서 만들어진 도로, 이것도 역시 공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반면에 개인이 진짜 만든 사도가 있습니다. 현황도로지만 지정이 안 된 사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습상 자연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옛날부터 관습도로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써온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사도일 수도 있고 일부 공도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의미로 이 사도라는 말을 쓰는지를 잘 파악하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혼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로의 정의와 폭에 대한 얘기를 알아봤는데, 건축을 하게 했고 그거 외에 몇 가지 건축법에서 도로와 관계되어 있는 조항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44조, 45조, 46조입니다. 44조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 전면 규정인데요. 즉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도로에 최소한 2m는 도로와 접해 있어야 된다는 전면 규정이고요. 그리고 45조의 내용은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 폐지, 변경하려고 했을 때는 꼭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면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대장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45조의 도로관리대장의 그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이 면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법 제3조 2항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지켜도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46조 건축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도로폭이 3m가 안 내도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도로가 미래에 3m가 되도록
내가 짓는 집을 좀 뒤로 밀어서 건축선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도로가 되는 부분들을 내어주면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조항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도시 면적에서는 그 예외 조항들이 있어서 봐주게 됩니다. 따라서 약간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토지를 사실 때는 도시지역보다는 면지역들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조항상의 세부 깨알 같은 것들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좀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한지 아닌지의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참고만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건축법상 도로인 법정도로에 사도법상 도로가 접해져 있다면 사도법상 도로는 공도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서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접해져 있는 지정도로나 조례도로도 공도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접해 있는 현항도로, 즉 비지정도로 같은 경우는 사도이기 때문에 꼭 그 도로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겠죠. 그분의 토지 사용 승낙서가 있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것입니다. 또 도로는 없지만 내가 맹지 같은 곳에다가 건축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타인 토지를 갖고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역시 그 토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법정도로가 아닌 이상 지정도로나 조례도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면적에는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 법적으로는 갖추고 있는데도 공무원분들이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할 겁니다. 100%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올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데 꼭 내가 이거 건축을 해야 되겠다면 나름대로 근거를 계속적으로 제시를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보면, 즉 그 담당자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공무원분들도 자세히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면피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로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걸 말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내가 그 근거를 찾아서 이 도로는 지금 공도로 지정이 안 돼 있지만 과거에 면에서 이건 깔아준 도로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어떤 이유를 자꾸 제기함으로써 내가 건축행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공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레짐작 포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실은 건축행위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부딪힐 때 제가 이 부분들을 참고만 하시라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토지 사용 승낙 없이 내가 건축행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 건축허가는 났어. 근데 막상 내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차량도 지나다녀야 될 것이고요. 또 그 땅을 파가지고서 상하수도를 끌어들여야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때 당연히 기존의 사도인 경우는 토지주분들이 반대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민원 제기를 할 것이고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애초에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시다면 안전한 토지를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히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나름 꼼꼼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워낙 이 도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성이 많고 어떤 사실은 실질적으로 자세히 공부를 하려면 실례로 사례별로 다 내용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법의 기준에서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살려고 하는 땅은 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상의를 공인중개사분들과 하셔서 나중에 내가 건축행위를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을 하시고 나서 토지를 매입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